수술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 교정으로 가능하다? 위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의 경우 방치하면 자칫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데 교정이 필요한 돌출입의 진단에서 덧니와 뻐드렁니까지 당당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교정의 모든 것 이루미 치과 전영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 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MC가 바뀌었죠. 문근혜 PD가 때늦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게 됐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워낙 좀 발언이 적어서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적극적으로 참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실보암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이런 각종 노인 실손 보험이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가입률도 꽤나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가입률만큼 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만만치 않죠.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출시된 노인 전용 보험만 해도 20개가 넘는데요. 대부분이 전화나 또는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보장 내역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을 덥석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홈쇼핑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빨려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장 금액이나 사망 보험금 그리고 거기다가 간병비 등의 보장률은 물론이고요. 또 갱신 여부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나이, 성별, 병력 등에 따라서 이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가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꼭 모르시면 주변 분들한테 좀 여쭤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처럼 좀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어야 그런 또 이제 법적 문제도 해결될 텐데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두 분이 또 치료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치료 기간이 정말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치아 교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도 그 교정 경험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는데 아마 저도 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의를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루미 치과의 전영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요즘에 교정을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진짜 교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치아 교정을 과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실제로 저희 치과에도 보면은 몇 년째 벌써 상담만 하고 1년에 한 번쯤 오십니다. 그분. 저 같은 환자. 계속 이렇게 상담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교정치료가 쉬운 치료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정학회에서 왜 이렇게 환자들이 고민을 많이 할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긴 치료 시간 때문에 환자분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혹시? 왜 고민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교정을 하면 발음이 잘 안 될까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죠? 보기에 조금 철사를 부착하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좀 안 좋지 않을까. 예뻐 보이고 싶은데. 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1순위가 바로 보이는 교정 장치 때문에. 역시. 그것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예뻐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대들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교정 환자가 아주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셀카를 찍고 과거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자세히 볼 기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예뻐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생길 테고 따라서 교정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떤 이 치아 교정이라면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떤 이유가 주로 교정을 원하시게 됩니까? 네, 과거에는 주로 이래 씹어먹는 저작 기능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네. 이는 씹어먹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교정치과를 사실 많이 내원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예뻐지기 위해서 심리적인 문제로 사실은 내원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희 의사들이 우리 얼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마가 있을 테고 사실 이마를 뭐 이렇게 치료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눈과 코 그리고 입술, 치아, 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 코는 뭐 당연히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면 될 테지만 나머지 얼굴 절반 이상의 영역은 바로 교정과의 영역이죠. 저희 교정과에서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아와 그리고 또 뼈를 예쁜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도 예뻐지는 그런 치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정 환자들이 많이 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뭐 방송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끔씩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오랜만에 방송에 다시 출연했는데 이제 얼굴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어보면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치아 교정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치아 교정만으로 그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적절한 시기에 또 좋은 치료를 받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이상의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자료에 한번 보시면 저 학생 제가 치료했던 대표적인 환자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미 10년 전에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전혀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 치료만을 통해서 저렇게 예쁘게 변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졌네요. 특히 저희 교정 같은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이 코라든지 턱뼈라든지 이는 성장과 조화롭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교정치료의 목표이기도 하죠. 네, 정말 치아 교정을 하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다는 것은 요즘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런 일반 교정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뭐 치아 성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급속 교정이라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근데 이런 것들로 좀 눈길이 가곤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치아 성형이라든지 급속 교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사실 지금 보면 급속 교정이라는 게 실제적인 교정 치료가 아닙니다. 말만 교정인 거예요? 그렇죠. 이 교정이라는 것은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급속 교정이라는 것은 환자분들 조금 더 치료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치아를 이렇게 적당히 가지런하게 만든 다음에 치아를 삭제를 통해서 치아 성형과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교정 치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급속 교정이라든지 치아 성형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지금 요즘 사실 주변에 보시면은 치아 성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이야기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방송 때문에 서울에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몇몇 연예인들도 만나보곤 했지만 사실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이 치아 성형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네, 치아가 너무 가지런하고 근데 그분들 예뻐요.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런 저질러 놨고 치아 성형 한번 하시게 되면 평생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치아 성형은 치아 표면을 깎아내고 그 위를 덮은 보철물 재질이 있는데요. 그거를 최소한 5, 6년, 7, 8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 결국 인스턴트가 좋은 음식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래도 눈에 보여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고 나도 급속 교정을 해야지, 치아 성형을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후회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치아 성형의 같은 경우는 치아의 삭제를 물론 조금 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급속하게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렇게 뻗어진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아를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아의 뭐 거의 70%, 80%에 있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인공적으로 조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든지 또는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시커멓게 변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 그렇죠. 교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 치아 교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법 저희 치과에도 문의가 많이 있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마 부작용이 조금 주변에 알려져서 그런지 찾는 사례들이 많이 줄어났습니다.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치아라는 것이 자라면서 모양도 크기도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뻐드렁이라든지 또는 튀어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가 되면 치아 교정을 해야 될까요? 실제 치아의 크기는 자라지는 않습니다. 치아는 이미 태어날 때 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서 태어나는데요. 몰랐네요. 단지 위치가 치아가 자라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돌출입 진단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손 이렇게 검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콧끝과 턱을 한번 살짝 이렇게 터치해 보십시오. 입술이 살짝 이 손에 네. 검지손가락에 맞닿이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조금 과하게 나오시면은 돌출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양궁 선수들 활 쏠 때만큼 네, 그 자세죠. 네. 정확하네. 근데 이게 닿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함몰립. 세 분 중에 한 분은 살짝 안 닿이는 것 같고요. 그런가요? 누군가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하셨는지 참 예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지금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예. 콧끝과 턱을 연결한 선, 저 보이시죠?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바로 돌출입인데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군요. 네,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돌출입도 대부분은 치아가 이렇게 뻗어져서 돌출입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가끔은 치아는 뻗어지지 않았는데 뼈가 나와서 돌출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뼈가. 그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정말 치료가 조금 힘들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외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치아가 잘 맞질 않으면 네. 그리고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치아 교정을 특히 뭐 청소년기에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치아 교정이 사실은 외모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요. 치아가 울퉁불퉁하다든지 또는 치아가 앞니가 이렇게 뻗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술도 튀어나오고 돌출입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상이 왠지 좀 무뚝뚝하고 환한 인상이 되기 쉽죠. 네. 네. 특히나 우리 청소년기에 한참 이렇게 민감할 아름다움, 때. 예쁨에 아주 민감한 나이에는 정말 성격 형성에도 조금 장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웃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예. 아이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도 좀 하고 네. 또 친구들과 활달하게 이렇게 같이 뛰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림 받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왠지 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야 한다든지 좀 전체적으로 위축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다양한 부정교합 나오시죠. 사실 네. 저런 치아를 설명 가지고 좀 해주세요. 생활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리 아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웃을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 치아가 뻐드렁니인가요? 덧니도 있고 뻐드렁니. 두 번째가 예. 뻐드렁니고요. 네. 첫 번째는 덧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앞니가 다물지지 않는 개방교합과 덧니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네. 저런 경우에는 아이들 막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잖아요. 그렇죠. 말할 때도 가리고 네.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소심해지죠. 사실 저희들 청소년기에서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외모도 예뻐지지만 정말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도 의사로서 나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청소년기에 교정 치료를 해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뼈가 아직 완전히 이렇게 형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치아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기에 아주 좋은 치료 시기거든요. 그때 네. 교정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부작용이라든지 치료 기간이라든지 이러므로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교합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정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어떤 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빗둘빗둘 부정교합을 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가 힘들어요. 아이고, 발음이 안 돼요. 네, 칫솔질이 어려워요. 그래서 충치, 잇몸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부정교합을 방치한 아이들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나요? 네. 교정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아래 교합을 잘 맞춰준다는 거죠. 부정교합이라는 것이 위아래가 잘 맞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교정치료를 통해서 씹어먹는 기능을 촉진을 많이 시키고요. 우리 지금 아나운서분들, MC분들 아주 발음이 좋으신데 사실 우리 발음이라고 했을 때는 치아와 혀와 그리고 입술로 네. 좋은 발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치음이라든지 입술로 이렇게 발음을 내는 순음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이렇게 뻗어진다든지 입술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절대 좋은 발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세죠. 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렇게 방송계에 이렇게 진출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교정을 하시는 게. 그래서 아마 우리 하셨죠, 우리. 예. 네, 저는 뭐 그런 이유죠. 예, 근데 상당히 지금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청소년기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좀 챙겨주셔야 되고 저는 그 시기를 한참 놓쳐서 거의 뭐 한 20대 후반에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고 힘들었고요. 아주 뭐 사연이 많습니다. 네, 이 정도면 해도 큰 문제인데
자, 부정교합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삐뚤삐뚤 부정교합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도 모르게 혀가 쑥 나오는 골격 부조화가 생기고 네. 턱관절이 틀어지고요. 네. 달라도 너무 다른 얼굴, 즉 안면 비대칭이 된다고 합니다. 죄다 심각한 거죠. 네, 원장님, 이게 지금 혀가 쑥 나온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네, 사실 치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빤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치아가 많이 뻗어지게 됩니다. 치아는 반드시 주변의 치조골이라고 불리는 뼈가 같이 움직이게 돼요. 네. 그래서 치아가 많이 뻗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뼈도 같이 이렇게 뻗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골격적인 턱뼈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료화면 보시면은 저게 지금 안면 비대칭이 많이 생긴 경우인데요. 아래턱이 돌아갔네요. 네, 왼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 있는데 예. 치아가 맞물림이 한쪽으로 반대로 맞물리는 경우에 저렇게 안면 비대칭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안면 비대칭이 생긴 경우에는 정말 치료가 사실 또 힘들어요. 교정 치료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아마 조금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 보시면 치아가 완전히 한쪽이 반대로 몰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대교합이라 하는데요. 뼈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 치료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네. 수술 동반해야 되죠. 저런 경우에는 통증도 있나요, 혹시? 턱관절이 아무래도 같이 많이 좋아지죠. 통증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적응을 해서 잘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사해보면 턱관절이 아무래도 한쪽에 마모가 많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장애들이 많이 초래가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잇몸 뼈들이 잇몸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저기 부정교합할 때 손가락을 빤다든지 아이들이 그러면 된다 했는데 혹시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 손 빠는 거 아니면 손 빠는 거 말고 이게 부정교합이 좀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부정교합 실제 보면 지난번 작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주근턱 때문에 교정치료를 했을 거예요. 네. 뭐 엄마 아빠는 비교적 정상적이었지만 가게를 조사해 보니까 외가 쪽에 조금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습관이라든지 유전적인 문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럼 배우자를 고를 때 자기가 조금 부정교합은 가게에 태어나면 좀 바른 집안을 택해야 좀 교정이 돼요. 사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특히 이제 할머니하고 온 경우 이 치료비 뭐 외갓집에서 받아와라. 네. 그런 농담을 하시는 진료실에서의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린아이 시절만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요. 뭐 덧니나 이런 부정교합이나 뻐드렁니가 있는데 워낙 칫솔질을 잘해서 치아가 썩지 않은 거죠. 충치가 없는 거죠. 그런 네네, 경우에 그렇죠. 혹시 네. 부정교합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네. 이가 빨리 빠진다거나 혹은 뭐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 될 상황이 좀 더 빨리 찾아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부정교합이 있더라도 환자분이 양치질을 열심히 하시는 경우라든지 또는 관리를 잘 하는 경우에는 별 부작용 없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 옛날 보면은 어른들은 그렇게 잘 그렇죠. 살아가시잖아요. 사실 저도 교정치료를 안 했고 우리 강목쌤도 하지 않았고 예.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심리적인 목적으로 조금 더 예뻐지고자 하기 위해서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지 꼭 이게 질병적인 문제 때문에 교정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가 빨리 빠진다거나 이런 그렇진 거와는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네. 없다. 근데 물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치아가 특히 우리가 조기 접촉이라고 하죠. 예. 한쪽 치아는 위아래 14개, 14개, 28개거든요. 그 예. 치아들이 아주 잘 맞물리는 것을 우리가 정교합이라고 하는데 어느 특정 치아가 한두 개 치아가 뭐 잇몸이 나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대칭적으로 또는 잘못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해당 치아가 예. 잇몸이 과도하게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문제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나는 교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시기에 대해서 앞서 이제 뭐 젊은 청소년기가 좋다. 그러니까 뼈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어릴 때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적정한 시기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턱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네. 턱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턱뼈가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턱뼈의 성장을 촉진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큰 친구들 같은 경우,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네. 억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때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나머지 이제 덧니가 있다든지 또는 뻐드렁니라든지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늦게 하셔도 괜찮아요. 중학교 때쯤. 왜냐하면 영구 치아가 다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치료해도 되지만, 네. 치아를 뽑지 않고 내가 뻐덕니를 조금 고치고 싶다. 또는 덧니를 예쁘게 하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아를 뒤로 이동도 시키기 쉽고 또 뼈를 이렇게 확장하는 치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성장기에 치료를 조기에 해주는 것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시게 되면은 조금 치아를 뽑지 않고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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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약간 뭔가 조짐이 보인다 하면 한 2-3군데 치과에 한번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아보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곳만 갔을 때 약간 비용적인 부분도 어떻게 현명한 방법이 병원마다 차이가 크고요. 네,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 제대로 된 곳 한 곳만 가보시면 아마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을 찾아가시길.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아 교정을 하면 얼마나 아플지, 또 치아 교정을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좀 가까이 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직접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양동현 군입니다. 치아 때문에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돌출입으로 벌써 1년 남짓 교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빨 닦을 때나 그러면 입이 좀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잘 때 딱 누워서 딱 느끼면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힘을 빼면. 그래서 억지로 힘 주고 자는 게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앞니가 뻐들어져 나온 전형적인 돌출입입니다. 그나저나 한참 먹고 자랄 나이에 교정 치료가 힘들지는 않을까요? 네 교정기 나이가 별로? 그냥 처음에 그렇게 아팠는데 지금 그냥 한 번만. 교정기가 이제는 한 몸처럼 느껴질 만큼 제법 익숙해진 모양인데요. 학원 공부가 끝나면 운동도 열심히 해 더욱이 연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동현이에게 교정 치료는 꿈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뭐 교정 그냥 아프지도 않고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이 없고 그냥 치아 가지런해지는 게 제일 보고 싶어요. 나중에. 궁금합니다. 1년 후 교정 치료가 끝날 때쯤 얼마나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요? 교정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부산의 한 치과병원. 40대 늦은 나이지만 딸과 함께 치아 교정을 했다는 조미숙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는데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옆모습을 찍혔는데 이가 완전히 뻐드렁니가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저도 옛날에는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이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바뀐 거예요. 지금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뻐드렁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원장 같은 경우는 잇몸이 나쁘셔서 한때 뻐드렁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인데요. 치아를 위에 2개를 발치를 하고 그리고 뻐드러진 치아를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그리고 그 틈 메웠던 부위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교정을 통해서 다 메우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뻐드러진 치아가 들어가면서 턱선까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덕분에 주위에선 성형수술을 받았냐는 오해까지 샀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끝내고 교정 장치를 떼어낸 지금은 치아배열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약간 뻐드렁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증명사진을 찍어도 항상 앞니가 이게 입술이 다 안 다물어지고 앞니가 약간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죠. 한층 건강한 치아, 몰라보게 예뻐진 얼굴.
교정 치료 덕분에 웃을 일이 훨씬 많아졌다는 그녀입니다. 코 아래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죠. 연예인같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잘 웃게 되고 사진도 이제 웃으면서 찍어요. 그전에는 다 입 다물고 찍었던 사진들을. 꽤 오랜 시간 쉽지만은 않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예쁜 미소를 꿈꾼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많이 먹고 또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한창 정말 잘하고 이렇게 운동할 시기인데요. 동현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 목표가 뚜렷합니다. 네. 앞으로 연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네, 앞으로 차세대 우리 김수현처럼 이렇게 떠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정치료가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잘 적응하고 참고 그렇게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아를 뽑지 않고 그냥 뻐덕니와 돌출입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몇 달 진료하다가 김수인처럼 그래도 이왕이면 주연급 배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치아 발치를 권유를 했고 또 본인은 흔쾌히 지금 수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요.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쁩니다. 학원이다, 가이다, 뭐다 해가지고 병원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네, 교정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가야 그렇죠, 예.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생각에는 그게 힘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지 통증 때문에 못 받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인이가 꼭 성공해서 유명한 연기자로 데뷔해서 원장님 찾아가서 사진 찍게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그 40대 여성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시기를 얘기했는데 조금 늦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더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성인의 경우에도 잇몸뼈가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교정치료 효과가 거의 청소년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여성분 조미숙님 같은 경우도 딸이 먼저 사실 교정치료를 먼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딸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용기를 내셔서 교정치료를 하셨는데요. 저분 같은 경우는 잇몸이 조금 나빴습니다. 뼈가 조금 나빠서 앞니가 뻗어지고 또 앞니 앞쪽에 틈이 조금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뻐드렁니 교정치료가 사실 잇몸뼈가 좋으면은 치료 참 잘 됩니다. 그렇지만 저분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하고 나서도 딸과 비교를 하면은 한 90% 정도 효과?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보기에는 이렇게 웃을 때 윈디만 보면은 굉장히 가지런하지만 아랫니 하나가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고민을 한 지 지금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남들의 약간 시선이나 보여지는 거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만 하게 되거든요. 혹시 안 보이게 티 안 나게 감쪽같이 저도 잠깐 딱 교정하고 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치아가 문제가 아닌 잇몸뼈가 돌출된 경우에는 사실 보이지 않게끔 치료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치아가 울퉁불퉁하다든지 또는 덧니가 있다든지 뻗어진 경우에는 충분히 교정을 보이지 않게끔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아마 교정 장치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깥쪽으로 부착을 하지 않고 치아의 안쪽으로 교정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설척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또 말 발음에 조금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치료는요.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바로 저 교정치료법인데요. 투명 교정장치라고 불리고 이 장치를 환자분이 착탈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장치를 살짝 뺄 수가 있습니다. 또 식사할 때도 뺄 수가 있고 저 장치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예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을 한다. 특히 요즘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래서 교정장치를 치료 중에 떼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치료가 또 한두 달 정도 스탑되어야 되고 또 장치를 제거했다가 새로 부착하게 되면은
미세하게 아무래도 부작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러한 투명 교정을 이용하면은 사실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뭐 일상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네요. 거의 없죠. 예, 중요한 장치를 날을 뺐다가. 네, 그렇죠. 예. 최근에 저희 환자분 중에서 투명 교정 하시는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네네. 저는 그분이 결혼식을 하신 줄도 몰랐어요. 보통 결혼식 할 때는 장치를 떼달라. 왜냐하면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웨딩도 해야 되고 또 뭐 상견례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투명 교정 장치가 아마 우리 전문 직업인들이라든지 또는 바쁜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장치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세 군데 다니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한 번에 가십시오. 정답해. 나중에 녹화 마치고 한번 봅시다. 네, 네. 만약에 저런 식으로 안쪽으로 한다든지 또는 투명으로 해가지고는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예, 궁금해요. 네, 사실 투명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교정 치료에 있어서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모든 부정교합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심한 뻐드렁니라든지 또 잇몸뼈가 돌출된 경우에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교정 치료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투명 교정 치료라든지 특히 설적 교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그리고 또 아주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적 교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음 장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네. 자, 치아 교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면 반드시 이 치아 교정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화면 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삐뚤삐뚤 치아 고민, 이럴 땐 교정이 필요하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네, 답이 나왔네요. 뾰족뾰족 덧니. 네. 덧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덧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릴 때는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 그렇죠. 치료해야 되는 거죠? 커서는 그런 얘기 하셔야 되죠. 되겠습니까? 네, 덧니의 정의는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한 경우를 저희들이 덧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덧니가 있는 경우에 공간 부족량이 5 내지 6mm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요. 이거보다 공간 부족이 심하면 치아를 뽑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뽑지 않고 교정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치아를 빼는 문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의사들도 가능하면은 안 뽑고 교정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미니 임플란트라든지 뭐 머리띠라든지 또는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자가결찰 장치 같은 거 아주 좋은 장치라든지 또는 좋은 교정용 철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치아를 안 뽑고 교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사진 보시면요. 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치아를 뽑고 교정을 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치아를 뽑고 교정을 했는데 치아가 덧니가 있고 없고가 꼭 발치를 하는데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 경우는 사실 입술이 돌출입이 많았기 때문에 치아는 가지런하지만 뽑고 교정 치료를 한 예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경우에는요. 덧니가 비록 심하지만 우리 성장기 아동의 저게 치열궁을 확대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해서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특히 청소년 아동 때 저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궁 모양이 저렇게 조금 넓어지게 됩니다. 많이 넓어졌네요. 네, 지금 바로 이 경우가 덧니가 아주 심한 경우에도 치아를 뽑지 않는 경우인데요. 옆모습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코나 턱 끝에 비해서 입술이 전혀 돌출감이 없지 않습니까? 약간 주구턱 경향이기 때문에 입술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뽑으면 더 함몰감이 심해지는 그런 얼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덧니가 저렇게 심하더라도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덧니가 어떻게 사이로 들어갔을까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럼 앞궁이 넓어졌나요, 저분도? 조금 넓어졌죠. 네. 사실 저런 경우 우리 환자분들 보시면 옆집안에는 덧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치아를 안 뽑고 교정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치열궁이 가지런한 경우에도 치아를 뽑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덧니가 아주 심한데도 불구하고 뽑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치료는 무엇보다도 다른 일반적인 우리 질병도 참 똑같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치료 시기, 좋은 치료 시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어떨 때 치아 교정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뚤비뚤 치아 고민, 이럴 땐 교정이 필요하다. 뻐드렁니, 뻐드렁니가 있을 때는 무조건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뻐드렁니가 조금 보기에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덧니는 조금 우리가 귀엽다는 그런 표현도 한 번씩 사용을 하지만 이 뻐드렁니 같은 경우는 입술이 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뻐드렁니.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 뻐드러진 치아를 뒤로 당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런해졌네요. 아주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위아래 치아가 맞닿이는 그런 교합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앞니가 토끼처럼 아주 많이 뻗어져 있죠. 네. 저런 경우에는 주로 튀어나온 치아를 뽑는 것이 아니고 송곳니, 세 번째 치아, 송곳니 다음에 있는 제1소구치라고 불리는 작은 어금니 두 개를 저렇게 발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를 최대한 뒤로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뻐드렁니를 치료하게 됩니다. 어떤 이러한 뻐드렁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나쁜 성인들한테는 참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뻐드렁니는 뒤로 이렇게 치아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잇몸뼈가 나쁘면 이 뼈가 같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뻐드렁니라든지 돌출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어릴 때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잇몸뼈가 나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치아는 주변에 치조골이라고 뼈가 감싸고 있습니다. 네. 이 머리 부분 뿌리에는 거의 치조골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성인들이 우리가 잇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잇몸뼈가 녹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뼈가 흡수가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는 골 흡수라고 하죠. 흡수가 일어나죠. 뼈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치아의 뿌리의 절반 정도만 뼈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정 치료를 해놨더라도 썩 예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눈으로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네, 치료 효과도 좋고 정말 하는 그렇죠. 원장님 입장에서도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뻐드렁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코와 이 턱뼈가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고려하면서 사실 뻐드렁니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함몰입이 되죠. 그럼 주걱턱처럼 괜히 이렇게 그렇죠. 약간 합주기가 되고. 근데 조금만 넣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교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출입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치료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특히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뻐드렁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정 치료하기 전에 치료 후의 모습을 한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럴 때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삐뚤삐뚤 치아 고민, 이럴 땐 교정이 필요하다. 그건 뭘까요? 돌출입이 나왔네요. 네. 사실 돌출입하면은 몇몇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성공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광고 효과를 낳기도 했는데 치아 교정으로 이 돌출입 교정은 안 되는 겁니까? 네, 물론 가능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출입 치료의 가장 좋은 것은 감히 치아 교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돌출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가 뻗어져서 생기는 돌출입. 네.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바로 치아뿐만 아니고 잇몸뼈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된 경우고 골격성 돌출입의 경우에는 치아가 뻗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치아는 비교적 가지런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잇몸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입술이 많이 돌출된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양악수술을 한 것이 아니고 순수히 교정치료만 가지고 있고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저분 같은 경우는 입술도 많이 들어갔지만 아래 턱선이 많이 좋아지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턱끝 라인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환자분들이 무턱이다 해서 성형외과 가서 필러라든지 또는 실리콘 또는 이런 턱 수술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무턱이라든지 골격성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성형 수술보다는 교정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연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부터 또 치료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소한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소하지만 궁금한 치아 교정의 모든 것. 치아 교정, 아플까? 많이 아플까? 네. 정말 진짜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플까 걱정돼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 아픈 거예요?
어떨까요? 많이 아플까요? 많이 아프셨어요? 아까 아프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 겪으니까 당연히 아프죠. 근데 그 고통도 이제 몸이 익숙해지니까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초반에 상당히 좀 사실 힘들었어요. 뭐 저의 경우는 저는 이제 발치도 하고 한 치료 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뭐 요즘 또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우리 통증의 역치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을 조금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이렇게 무슨 교정 치료를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같은 치료인데도.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좀 통증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좀 겁이 많으신 분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주사받는 거 싫어하시죠? 네. 네, 일반적으로 교정치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프질 않습니다. 교정치료의 원리는 브라켓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치아 표면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아를 가지런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철사를 집어넣습니다. 이 철사를 교환하면서 치아가 가지런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철사를 교환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사실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진통제 한 알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환자마다 다른 건 당연하겠지만 제가 주변에 보면요. 치과를 한번 갔다 오면 철사를 한번 조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조이고 나면 밥 먹기도 힘들대요. 그리고 그 철사에다 끼우는 그 고무줄 있죠. 그거 왜 끼우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더라고요. 오늘 저 방송 나가시면 저희 환자들 자꾸 줄어들 텐데 걱정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사실 고무줄이 사실 환자분들이 좀 귀찮아하죠. 통증이라기보다는 고무줄은 저희 교정과에서 약은 고무줄입니다. 이 고무줄을 왜 사용하느냐? 고무줄은 위아래 치아에 걸게 되는데요. 치아를 위아래의 교합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고무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최소한 20시간 이상 정도는 써라. 이렇게 권유를 많이 드리죠.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적응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 환자 중에서 방송국에 기자분도 계셨는데 설적 교정 사실 힘들거든요. 발음도 안 되고 했거든요. 근데 한 2, 3개월 정도로 실제로 TV에 나오질 못했어요. 바람도 어눌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생업에 지장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2, 3개월 지나고 적응을 하니까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소하지만 궁금한 치아 교정의 모든 것입니다. 꼼짝없이 2, 3년인데요. 자, 진학은 어떻게 하고 취업은 어떻게 할지 한번 이게 만약에 A라는 곳에서 교정을 받았는데 난 이제 취업 때문에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사실 교정 치료 가장 큰 문제가 긴 치료 시간 때문에 저 부분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자제분들 이미 아마 성인이 다 됐을 테고 교정 안 하셨나요? 하나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요즘 학생들 특히 서울이라든지 또는 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 때문에 다시 병원을 이렇게 내원을 해야 되니까 교정은 주기적으로 4주 내지 6주에 한 번씩은 오셔야 돼요. 그래서 2, 3년 정도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교정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또 재발일 방지를 위해서 또 관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또 2, 3년 걸려요. 그래서 합쳐서 아마 5, 6년 정도는 정기적으로 매달 갈 필요는 없지만 교정치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교정치료 중에 서울이나 타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참 힘듭니다. 교정치료를 위해서 KTX를 타고 이렇게 단지 치료를 위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상 연결 진료 시스템을 하나 개발해서 서울에서도 같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교정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2, 3년, 4, 5년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치료를 받을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지역에 가서 치료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진료가 다른 지역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치료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화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지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다른 병원에서 대신 치료를 해주실 수 있도록 뭔가 협업이 잘 돼 있느냐? 지금 거의 네트워크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이렇게 치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차트라든지 또 화상 진료 같은 걸 통해서 환자를 같이 공동으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이 서울에 방문하셨다 그러면은 화상으로 또 전자차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같이 띄우고 또 자료하를 같이 보면서 중요한 결정 같은 것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치아를 뭐 예를 들어서 뽑아야 될지 또 어떤 교정장치를 넣을지 단순하게 그냥 불편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라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네.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 진료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진작에 그래 하시지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뭐 지금 특히나 뭐 수능 이후에는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시철 때문에 아마 저희 이런 연결 진료 시스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냐 이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궁금증은 어떤 것일까요? 화면 보시죠. 사소하지만 궁금한 치아 교정의 모든 것. 네, 다음은요. 교정하고 나면 잇몸이 더 약해지더라 라는 얘기를 네. 저도 들었거든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금방 또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현승우 씨는 실제 교정을 해 보셨을 테니까. 약해지셨어요?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 뭐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실제 건강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잇몸이 약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 보통 가장 많이 치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이 나빠졌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저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교정치료를 하지 않고 스케일링을 하셨는데요. 네. 잇몸 아래쪽에 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시면은 치석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그리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많이 부어 있는데 스케일링을 통해서 지금 건강한 잇몸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그 치석이 메꾼 게 치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본인이?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치석이 없어지고 나서 환자분들이 아니 사이에 스케일링 받고 나서 치아 사이 구멍이 이렇게 다 생겼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저런 환자들은 아마 잇몸에서 피도 많이 났을 거고요. 그렇죠. 저런 분들이 잇몸뼈가 나쁘신 분들이 많죠. 이미 뼈라든지 잇몸이 차지해야 될 그 공간을 치석이 다 메꾸고 있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잇몸이 나빠진 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교정 치료 같은 것도 같은 효과입니다. 치아와 뼈를 같이 이렇게 함께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뼈, 건강한 치아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저런 부작용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근데 성장기 아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성인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다른 잇몸 질환과 같이 합병되는 경우에 좀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뭐 교정이나 스케일링으로 잇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좀 약했던 상태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좀 궁금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교정을 하면 양치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요. 밥 먹는 것도 이물질이 많이 낀다고 좀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충치가 생길 위험도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관리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교정하면 관리를 못해서 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하시거든요. 네, 사실 학생들 보면요. 치아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충치 있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잡한 장치를 정말 부착하고도 보면은 충치 하나도 안 생긴 환자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 후에 3분간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해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교정 환자들은 최소한 그 2배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그린이라든지 또는 전동 칫솔이라든지 다른 구강 보조 용품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교정 치료 중에 저는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자, 끝으로 지금 또 아이들 교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우리 원장님께서 당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아마 사랑스러운 자녀들 지금 한번 보시면 아마 어제도 오늘도 지금 휴대폰 들고 셀카를 많이 찍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덧니라든지 뻐드렁니 돌출리 버릇은 아무리 예쁜 표정을 짓고 싶어도 예쁜 사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미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성장기는 정말 교정치료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력 있는 좋은 교정과 의사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 기간이 2, 3년, 그리고 유지관리 기간이 또 2, 3년, 5, 6년 정도는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교정치료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진료가 우리 아이가 혹시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에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치아 교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아마 많은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루미 치과의 전영진 원장과 함께 했는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공개 클리닉 웰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웰빙 퀴즈도 드려야죠. 네, 오늘은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윤니와 아랫니가 이게 잘 교합되지 않아서 씹는 데까지 지장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1번 덧니, 2번 부정교합, 3번 덧니입니다.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요. 위아래가 잘 맞물린 상태는 정교합이라고 하죠. 네, 이것의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공개 클리닉웰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도 항상 열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예정인데 이 암 중에서 자궁경부암이 또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라고 그러네요. 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 8시 30분이고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건강검진권을,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